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하라TV의 박진행 박병렬입니다. 예. 오늘서부터는 구도를 조금 좀 다르게 해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머리만 큰데, 이제 컴퓨터 책상을 좀 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예, 이렇게 결단을 좀 내려봤습니다. 예. 이제 좀 멀리서 약간 멀리서 찍을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구도가 잡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시간은 이제 일요일을 자정이 좀 넘었습니다. 사실 그 금요일 날 일본하고의 참패의 충격에서 이제 못 벗어난 것도 있었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것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래도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야, 이것이 잘못하면은 당분간 이거 야구 유튜브 방송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사실 어 진짜 뭐 저도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평생 프로야구만 봐온 사람인데, 글쎄요, 이게 뭐 국제대회에서 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적도 있고 예선 탈락한 적도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뭐 한일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계속 논란이 좀 많았던 게, 전 두 개라고 보는데, 하나는 야, 결국 추신수가 옳았네.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는 없어요. 추신수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을 때는 자기 말만 하고 아닐 때도 쏙 빠지는, 예. 저한테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좀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 그렇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양신형님 쟤는, 예, 뭐 화난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지금 WBC 끝나고 해도 될 얘기가 아니었나? 좀 시점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짠 거다. 뭐, 작전이 전혀 없었다. 뭐, 저도 동의는 해요. 예,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근데, 발언이라든가 말이라든 게 때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선수들은,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요. 야구 팬들이 사랑하는 우선 우리 선수들은 아직 최소 두 경기는 남아 있어요. 예. 그렇고, 아, 그거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저희도 특히 이제 그 더치아라 2월 정기 녹음할 때, 호주전에 모든 걸 다 걸고 예선 일본전은 좀 편하게 해라 그랬는데, 왜 그게 그렇게 못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열받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사실 어저께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 야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최근 시간표를 짠 것 중에서 금요일이 제일 좀 빡세거든요, 제가. 예, 이제 어 당분간은 좀 주말은 비워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강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수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금요일 수업이 제일 많고 바쁜데, 그때 또 마침 또 7시부터 야구를 시작하니까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 있는 더치하라 멤버들한테, 나는 못 보니까 좀 톡으로라도 이렇게 좀 올려달라. 근데 처음에 3대 0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일이야? 야, 정신 차렸나?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박건우가 그래도 홈런을 치면서 쫓아왔다. 그러니까 6대 4. 어,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정작 6대 4가 되고 난 다음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거 이러다 콜드 게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예. 참, 그때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왔던 투수들이, 주르륵 나왔던 투수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차세대 야구를 이끌어갈 투수들이 주르륵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줄 점수를 다 주고 자기 공은 던져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선수들이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과연 100% 실력을 발휘했는가? 아마 그 박찬호 해설도 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던져갖고 맞은 거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나 했는가라는 게 저는 일단 그게 제일 아쉬웠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다시 경기를 보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스코어만 보고 제가 너무 멍해갖고요. 예, 야구 끝날 때쯤이 수업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아우 씨 그 우리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다 형님 참치집이나 가갖고 소주나 퍼먹을까 했는데 마침 그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야, 너 지금 술 먹으러 가려고 그러지? 귀신같이 하시더라고. 예, 그랬더니 야 참치회나 사와. 예? 네, 부모님도 빡친 거예요. 야구 보시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야 원래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호사방 영감님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어깨 넘어 보시다가 야구를 꽤 좋아하시게 됐는데 이분들도 보시다가 이제 좀 열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혼자 술 처먹지 말고 사와. 그래갖고 참치회를 또 사러 쫄래쫄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막차 타고 생쇼하다가 이제 참치 사갖고 와서 예. 근데 이제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아버지도 야구 보는데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고 굉장히 많이 좀 그러셨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어떤 분이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뭐 야알못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걸 저는 당연히 차단하죠. 그죠? 예. 뭐 왜 뭐 갖고 관종짓을 해? 응? 그 글 쓴 니보다는 내가 야구 더 많이 봤어.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고. 예. 저는 그런 건 바로 삭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힘 빼지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사실 원래대로면은 이제 어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일요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이제 자정이니까. 근데 진짜 맥도 빠지고 참 일단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랬다가 이렇게 좀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동안 이제 회사 일이 좀 바쁘고 또 막판에 본인이 또 코로나도 걸렸더래서 2월 정기 녹음에 참여를 못했던 우리 이제 교이치 선생.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자꾸 뭐 교이치 교선생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외고 1억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겠죠. 그죠?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할 것 같아갖고.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났자마자 정말 야구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그래서 이제 또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WBC 전에 연습 경기 하는 거 있죠? 예. 오사카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아마 굉장히 좀 부녀가 이렇게 손 붙잡고 이제 또 LG 트윈스 옷 입고 야구장을 가서 그것도 연습 경기를 응원하니까 특이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에는 스포츠 뉴스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봤을 때의 그런 느꼈던 점은 뭔가라는 거를 직접 일본까지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좀 넣어드릴게요. 음성으로 넣어드리고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뒷부분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좀 어이없고 화나고 빡치곤 하는데 그럼 대책은 뭐냐 그리고 되짚어봐야 될 건 뭐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3월이나 4월 초쯤에 한번 또 정기 녹음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저희 멤버들 다 모이면 그때는 또 이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 근데 뭐 그 친구들도 뭐 상심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교이치 선생 녹음 나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고 대만 파나마한테 개발리고 개망신다. 근데 그 대만이 방금 전에 네덜란드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A조는 정말 재밌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C조, D조, 그러니까 미국 조 그쪽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치르는
팀들이 A, B조가 먼저 결정이 나면 휴식기를 주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시간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C, D조가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미국도 안심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우리 애기들이 정말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WBC라는 게 진짜 맞는 거냐. 예, 이거는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 지금 당장 것만 얘기 드리고 6분 지나서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 미리 좀 알아주시고. 일단 저는 그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WBC를 치러할 곳은 일본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까지 날라갔다가 그 미국에서 또 국대 캠프를 차렸다가 또 그랬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왔다가 또 다시 일본으로 이 자체가 무리였죠, 사실은. 네.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 욕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WBC 감독을 맡겼으면 과연 감독이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정권을 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선수들이 각 팀에 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각 팀들이 2월 1일이나 2일서부터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예. 그러면 저는 차라리 한 3주 정도는 그 친구들을 소속팀에서 스프링 캠프를 뛰게 하고, 예. 한 호주만 하더라도요, 일본에 열흘 전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소속팀 스프링 캠프를 생략하고 합숙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들도 프로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치더라도 2월 1일서부터 한 뭐 2월 25일? 예, 한 요쯤까지는 자기 소속팀 스프링 캠프를 뛰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그 2천만 가도 스프링 캠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LG도 있고 두산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뭐 LG 같은 경우는 실내 캠프장도 꽤 괜찮으니까 저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다가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으면 그나마 어제 일본전처럼 그러니까 어제 그 어린 투수들은 보니까 그냥 일단 제가 봤을 땐 컨디션이 100%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광현조차도 2회까지는 정말 전력 피칭을 했는데 3회서부터 뭔가 조금씩 그러니까 방전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투수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기를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걱정됐던 것도 있어서 사실은 호주에 모든 걸 다 걸어라. 그리고 일본, 중국, 체코전에 몸을 슬슬슬슬 끌어올려서 8강에 걸어라.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결국 호주전이 꼬이니까 일본전은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문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소집한 다음에 어떤 그 합숙 일정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 뭐 무조건 제가 2월 내내 합숙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2월 한 하순쯤서부터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2월 25일 정도. 제가 왜 자꾸 2월 25일에 말씀드리냐면 자기 소속팀 스프링 캠프를 그래도 3주 이상은 있어 봐야겠죠. 그랬다가 와서 한 2월 말서부터라도 이 WBC 준비를 정말 다만 열흘이라도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은 또 심지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돌아올 때 비행기 편이 꼬여갖고 귀국할 때 하루가 넘었어요. 35시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때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그 지금 대회 당시에 대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특히 컨디션이 엉망이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호주전에서 다 쏟아 부을 수도 없을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엔 또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강철 감독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호주전에 다 꼬라 박았어야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 교이치 선생의 리포트 내지는 오사카 갔던 얘기 한 6분 한 50초 7분 이 정도 되거든요. 들려드리고 나서 제 뒷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참패했다 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투수진
또 타자진 모두 전체적으로 또 전략에서도 또 졌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뭐 처음에 3회 초에 강백호의 2루타, 그다음에 양의지의 홈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지만 그 이후에 보여줬던 그 투수의 실책, 실점들, 그리고 그런 타자들의 쫓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두들 화가 나실 것 같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3월 6일 월요일 날 12시에 진행했던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치러졌던 WBC 강화 시합에 대한 대한민국 대 2022년 일본 시리즈 우승팀 오릭스 버팔로의 연습 경기를 보러 갔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올해 WBC를 위해 상당히 열을 올렸는데요. 월요일 당일 오전 10시경에 교세라돔 구장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사무라이 재팬의 유니폼과 굿즈를 판매하는데 뭐 기본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할 만큼 줄이 길었고요. 또 이번 WBC는 적어도 일본에서는 흥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모두 많은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G 트윈스 팬이라서 LG의 그 유니폼을 입고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참 당황했었습니다. 뭐 JTBC, 그다음에 뉴스원 등의 이제 한국 매체들은 물론 일본의 대표 민영 방송이죠. 후지 테레비, 아사히, TBS, 그다음에 오사카 지역 방송인 연찬 TV 등 집중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매체에서는 일본인인데 LG 트윈스 팬.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SSG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일본에서는 한국 유니폼을 못 구해서 추첨에 응모를 해봤는데 우연찮게 SSG의 유니폼이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일본인인 한국 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즉석 통역 등 갑자기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뭐 인터뷰 내용은 한국에서 야구를 보러 온 것이냐 등등 이런 이야기랑 했었고요. 한국에 대한 그 기대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본 방송사들은 이제 메이저리거인 이제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물론 저야 뭐 좋은 선수고 선전을 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받은 질문은 한일전, 이란전에 대해서 어떨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선 한국과 일본의 예선은 잘 치르고 그다음에 결승전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말했습니다만은 오늘 결과를 봤을 때는 참 그 이야기가 일본 그런 매체에서는 참 당돌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한국의 응원 선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나마 일본에서 알려져 있는 이정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좀 이야기를 했고요. 뭐 국내에서는 저는 오지환 선수, 그다음에 국내 매체에서는 또 다른 박혜민 선수를 응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기장 상당히 좋은 도움이었고 LG 트윈스도 그러한 도움구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경기 전에는 이제 그 연습하고 있는 오지환 선수 근처까지 가서 오지환 화이팅을 외쳤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답례를 해줘서 나름 기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또 자리는 이제 프리미엄 좌석으로 한국에서도 프리미엄 좌석은 앉아보지 못했지만 야구 잘 보였고 좋은 자리여서 참 좋았는데 일단은 연습 경기라서 그런지 응원하는 사람도 좀 적었고 또 유치원생들 이런 단체 관람 온 친구들이 좀 많아서 좀 내부 자체 응원이나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좀 달랐습니다. 뭐 아무튼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고요. 경기력도 형편이 없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비행기 표 끊고 그다음에 티켓 끊어서 갔던 이런 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비어걸만 주구장창 불러서 맥주만 드링킹을 했고요.
그 비어걸이 저 몇 번 보더니 한국에서 여행 와서 이렇게 야구 본다는 게 참 부럽네요 라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나누다가 8회 말에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혹시나 한국처럼 사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돔구장을 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었는데 그 사이에 9회 초에 한국은 김현수 그다음에 박혜민의 활약으로 2점을 냈다는데 전혀 보지도 못했고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찬스도 놓쳤던 뭐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됐었네요. 참 오늘 WBC 한일전을 참패하는 걸 보니 도쿄에서 경기를 봤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뭐 꼭 또 이번에 경기를 보러 일본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참 저 또한 집에서 경기를 관전하면서 많이 실망했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를 봤던 그런 한국 분들 또 응원하시는 분들 팬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나마 저는 그 첫 경기였기 때문에 연습 경기였지만은 매스컴이 그래도 저를 막 인터뷰해주는 그런 줄을 서는 그런 평생 없을 그런 경험을 한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교이치였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교이치 선생 그 음성 들으셨죠? 예, 참 그 친구도 뭔가 된 게 좀 아쉬우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회한 어린 이제 그런 게 좀 씁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거였는데 자, 그 저도 후반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수조의 한동훈 기자 할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기사 그따위로 쓸래?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는 게 그 다음 경기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라고? 야,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한동훈 씨, 왜 이름도 또 하필이면 참 이름도 참 그런데 미안한 얘기인데 난 당신한테 야구 됐던 거 처음 알았거든. 네임드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 팀 지금 굴러가는 사정 보면 몰라? 호주전에 일단 다 걸고 어떻게 일본을 이건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강철 감독이 정말 실패한 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전쟁이라고 쳐요. 딱 나갔는데 전쟁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좀 굴욕을 당하더라도 실리를 챙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기량이 압도적이라면 누구도 넘볼 수 없게 압살을 하든지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강철 감독은 이도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가 2월 정기 녹음 때 얘기했던 건 어차피 지금은 안 된다. 실리 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만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강철 감독은 분명히 일본전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이강철 감독한테 제일 아쉬우면서도 열받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네. 왜 그랬습니까? 왜? 아니 일본한테 좀 크게 지면 어때요? 크게 지면 안 됩니까?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니까요. 우리 팀 자체가 구성도 좀 엉성했죠. 일정도 개판이었죠. 그나마 했던 일정도 미국과 갖고는 날씨 안 좋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비행기 35시간 걸리고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나왔어야죠. 예. 호주전에 투수 다 때려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고속만 빼고 걔는 뭐 아파서 안 된다니까. 그랬으면 일본전에 크게 줘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예. 야구 팬들은 이해해요. 물론 이게 제가 우리나라가 요즘 되는 일이 없으니까는 이럴 때 꼭 스포츠를 비정상적으로 키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1승 1패만 해도 되는 게 2패가 돼버리니까 더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따가 체코하고 또 붙게 되는데 이 체코도 뚜껑 까보니까 이게 만만한 팀이 아니네. 물론 그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었나? 중국이 일본한테 콜드 게임으로 아닌데 콜드 게임으로 중국이 그건 잠깐 좀 볼게요. 제가 그냥 어저께 계속 멍 때리고 있느라고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중국이 호주한테 콜드 게임으로 졌어요.
그리고 체코도 처음에 일본한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물론 그러다 이제 중간에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정기 녹음 때 썰러바를 쳤던 중국 체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콜드 게임으로 잡고 실점 안 하면 더 좋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바라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남은 겁니다. 이제 체코가 호주 좀 잡아줬으면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2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은 2경기가 있는데 뭐 자포자기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정말 회복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양신영님의 말은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좀 발언 시점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이강철 감독도 대책이 없나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투수들 상태로 봤을 땐 믿을 수 있는 투수는 원태인하고 박세웅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두 투수가 제가 봤을 때는 체코전하고 중국전 선발 뛰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7캐만 쳐봐라. 그리고 예. 왜냐하면 65개 투구수를 갖고 최대한 길게 던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빠따력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대4까지 쫓아간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이제 계속 수비가 망가지니까 수비가 망가지면 공격이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고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책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확실한 대책 말씀드릴까요? WBC 안 나가면 됩니다. 네. 좀 황당하시죠? 근데 이렇게 시즌 전에 하는 대회에 어떻게 100% 기량을 발휘합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2009년 WBC가 끝난 다음서부터 우리나라 선수들 WBC 성적 대단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 애들이 뭐 애국심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니요, 오히려 생각이 많아서예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이 많아서죠. 자, 이제 야구 선수들 F에 맺었다면 앵간한 몸값 몇십억, 심지어 뭐 150억, 그리고 FA까지 아니더라도 야구 팀들이 이미 입도선매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매도를 해갖고 기본기가 부족해, 니들은 부족한 게 많아. 과연 그럴까요? 그럼 기본기가 부족한 야구한테 뭐하려 100억, 150억씩 투자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요? 네. 무조건 저도 누구 까고 비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깔 때 까고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포인트는 맞춰서 해야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특히 젊은 투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도 앞으로 그렇게 수십억에서 100억을 벌어야 될 친구들입니다. 예.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빨리 FA 일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즌 초반에 몸을 100%로 만들어서 던진다? 그랬다가 만약에 집 뻑이라도 가거나 제일 중요한 여름이나 가을에 퍼지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저는 그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 선수들을 감싸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시즌 전에 풀 상태로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번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바 오히려 스프링 캠프 때 뭔가 오버페이스 하거나 무리하는 친구들은 꼭 탈라요. 캠프 마감하기도 전에 아야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시즌 초반에 방전됩니다. 이거 모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선수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차라리 그럴 거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로 뽑았어야죠. 그래서 제가 추신수의 세대 개최론이 미안한 얘기지만 개소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건 겁니다. 아무튼 자기 유리하고 편할 때만 소신 발언이라고 그러고 지 불리할 땐 쏙 빠져갖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같은 친구지만 이대하고 급이 달라 너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야구할 생각, 야구로 먹고 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면은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WBC를 그냥 애국심이라던가 아니면 야 니네가 잘 못하면은 흥행에 이게 직결이 그렇죠. 흥행엔 적신호가 켜졌어요. 전 그건 좀 답답하더라고요. 니들 몸살인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말아먹어 버리면 과연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즌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더라도 몸을 만들어라. 글쎄 그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좀 뭐가 이렇게 괴롭다 그래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 시원하게 욕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예. 근데 오히려 이 경기가 일본전이 끝나자마자 흔히 말하는 난다긴다는 레전드들이 한단 소리가 다 천편일률적이라는 게 전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투수를 안 키운다. 안 키웠을까요? 예.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렇게 키운 투수들을 전부 어디로 돌렸죠? 전부 개투로 돌렸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럼 걔들을 데리고 왔어야죠. 예. 근데 개투로 나오는 애들이 각 팀의 선발 투수들이 나와요. 특히 이일이나 구창모 이런 친구들. 걔들은 선발입니다.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시당초에. 김윤식이도 선발이죠. 예. 그런 거 부분들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 논리가 잘못 확장이 돼갖고 야 안 되겠다. 그럼 외국인 투수 한 명으로 줄이자. 또 이따위 소리 나올까봐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도 어저께 13대4로 지는 거 딱 봤을 때 딱 좀 이것들이 진짜 몸살이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럴걸요? 왜? 내가 지금서부터라도 몸 관리를 잘해야 나도 몇십억, 백억, 아니면 뭐 물 건너라도 가볼 수 있는데 이 생각 안 할까요? 그들만 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그런저런 모든 조건들을 다 세팅을 해갖고 그거에 맞게끔 전략을 짜고 해야 됐던 게 KBO와 기술위원회와 이강철 감독의 몫이 아니었을까요? 네. 저는 그게 아쉬워요. 그게. 네. 어느 나라나 어느 리그나 다 자기에 맞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WBC 안 하면 돼요. 왜 합니까 이거? 미국도 지금 WBC 한 이유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예. 이제 아차하면은 미국 내 4대 스포츠에서도 지금 꼴찌하게 생겼거든요. 예. 농구한테 이미 안 돼. 풋볼한테도 원래 안 된다 쳐. 하키한테도 밀려.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거 하죠? 그렇게 아쉬우면 올림픽 때 야구를 하면 되지. 예. 왜 굳이 별도 대회를 만들어서? 전 그거라고 봅니다. 예. 이 대회 자체가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 대회 하나만 갖고 우리나라 야구 전반적인 수준을 말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전략은 없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에 WBC 끝나고 와갖고는 그거에 대한 비판 내지는 거취는 분명히 표명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실력 자체가 세팅이 안 됐는데 한일전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6대4 정도로 치면은 아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 말한 겁니까? 그럼 호주를 잡았어야지. 예. 양준혁 형이 말한 건 아마 그 대목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한일전 끝나자마자 아직 애들이 2경기 남아있는데 말한 거는 야구 선배답지는 못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아쉬우시면 좋은 투수 애들 선발로 키우세요.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왜 이제 와서 일본 매체 인용하면서 KBO는 1, 2 선발이 외국인이다. 아니 계속 그래 왔잖아요. 예. 또 엉뚱한 쪽으로 불똥 튀어갖고 야 그럼 외국인 줄이자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예. 제발 부탁입니다. 실망스럽고 화난 건 이해는 되는데 진단은 정확히 하시자는 거죠. 제 진단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시각을 봐야죠. 근데 어제서부터 쏟아져 나온 기사 보니까 그냥
기자들 내지는 레전드들도 그냥 화딱지만 난 것 같아요. 그건 분석이 아니죠. 예. 저도 어제 화났다니까요. 예. 화났었어요. 그러나 남은 경기 잘해서 또 그래도 경우의 수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진짜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즌 전에 하는 국제대회 이거 과연 나가야 되는 건가.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 우리 투수들이 진짜 선발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KBO는 사실상 아마까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하고 머리 맞대서 야 이렇게 하자 대책 세우시고. 예. 허프라 총재님 요즘 또 슬슬 욕먹고 계시죠. 왜들 그런지 몰라. 지금 미국에서 개막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형님, 이거부터 대책 해보세요. 어쨌든 뽀록은 다 난 거니까. 예.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만 우리 팀이 2패했습니다 라는 리뷰 겸, 그래도 체코전 박세웅이 어떻게든 좀 잘 던져서, 그러니까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닝 길게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콜드로 작살내야 돼요. 예. 지금부터라도 으쌰으쌰 하라고 이 새끼들아. 요건 우리나라 와서 먹어. 지금은 대회만 생각하세요. 대회만. 이렇게 말하 나도 지금 속이 아니요. 근데 어제 졌다고 인생 다 놔버리는 식으로 경기하잖아? 그럼 니네 진짜 회복 못한다. 그것만 명심해라. 하는 데까지는 해봐. 그럼 또 다시 진짜 어저께 참패할 때만 해도 야 나 이거 야구 컨텐츠 이거 당분간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해볼게. 그래 나도 평생 본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 새끼들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붙이면 한 35, 6분 될 것 같은데 봐주세요. 예. 아무튼 일단은 우리나라가 예선전 치를 때까지는 리뷰 퓨리뷰는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참, 예, 진짜 애들이 어느 정도 정신력이 좀 회복이 됐을지 그건 좀 걱정되네요. 예. 여기서 마치고 발표집 한 다음에, 예, 지금 뭐 새벽 1시가 다 돼갑니다만 그냥 새벽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뭐 주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미니 가습기 드리는 이벤트 이것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2경기 파이팅이다. 에휴, 감사합니다.